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마케팅팀 주임 연혜진입니다. 한국체육학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포츠 미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과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을 통해 조성된 체육기금을 국민체력 100, 올림픽 레거시, 체육인재 육성 등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2020년 12월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은 경륜경정 사업의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년 좀 넘게 일을 한 입장에서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을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 회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체육행정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저는 대학교 때 스포츠의학 전공을 했고요. 원래는 체육행정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가 대학교 3학년 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경기 운영, 행정과 관련된 근무를 3개월간 하면서 행정직도 저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1순위 회사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를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은 보통 3가지 전형으로 채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기소개서와 정량적인 자격증, 교육사항 등을 평가하는 서류 전형과 NCS, 전공, 논술 등을 보는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 인정되는 자격증은 한국사, 한국어,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있고 영어 어학 성적은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토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750점 이상부터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850점 이상부터는 만점 처리가 됐었는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토익 850점 이상 점수와 가점 인정 자격증 3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3학년 여름방학 때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리고 이후에 1년 동안 토익, 컴활, 한국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사항에 대한 질문도 되게 자주 받았었는데 직업교육을 중요하게 보는 타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만큼은 이제 비중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디에나 쓸 수 있는 게 직업교육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이제 미리 NCS 코드가 있는 직업교육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인턴 제도가 있어요. 저도 20년도에 청년 인턴 하고 이제 공채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최우수 인턴이거나 아니면 또 뭐 그냥 인턴 수료를 했을 경우에는 뭐 서류 전형 면제가 2년 그리고 필기 전형 가점이 1년 정도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공채 지원 시에도 조금은 유리한 이제 인턴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응시했던 20년 기준으로 필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NCS하고 체육상식 전공을 봤고요. NCS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이렇게 4과목을 받고 체육상식은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과목 7과목에 대해서 두루두루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스타일이 짧고 굵게 공부하는 편이어서 한 3개월 정도 바짝 공부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공부 시간이나 방법은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통 서류 전형 결과가 나오고 나서 NCS나 체육상식 책을 처음 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NCS 기본서나 아니면 뭐 생체 문제집 한 권 정도는 좀 훑어보고 가야 좀 준비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요. NCS는 그리고 이제 모듈형, 핏셋형 같이 이제 유형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이 회사는 작년에는 모듈형으로만 나왔다더라. 뭐 저 출제사는 피듈형으로만 낸다더라.처럼 이제 뭐 구분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듈형, 핏셋형 두루두루 이제 공부를 했고 저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필기 전형 통과에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논술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저도 작년에 시험을 응시한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제 국내외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면접은 1대다 형식의 개인 면접 한 번 하고
그리고 다대다 형식의 집단 면접 총 2번을 받고 이제 개인 면접은 개별 과제를 받고 또 주어진 시간 동안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면접 형식이었고요. 그리고 주어진 개별 과제도 모두 공단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보고서를 쓰는 거다 보니까 미리 이제 공공기관의 보고서 형식과 목차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 번쯤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면접은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제가 제 경험이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을 하는 일반적인 면접의 형식이었는데 면접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느 면접이나 같겠죠. 장황하게 말하기보다는 핵심을 먼저 말하는 2갈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길게 근무를 한 게 아니라서 아직 저도 제 직업에 대한 파악을 다 못했는데 제 직업, 직무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는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제 좀 굵직한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환보직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 맞는 업무만 담당할 수 없는 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좀 두루두루 경험을 하는 이제 업무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경륜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말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형태이다 보니까 좀 그것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준생, 대학생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사실 대학생 때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때가 없잖아요. 대외 활동, 뭐 인턴, 뭐 여행 등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취준 때로 사실 돌아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취준생 분들께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운칠기삼이라는 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운이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묵묵하게 다시 준비를 해나가시면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에 또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